네, 안녕하세요. 김종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라이프타임 콜렉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술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술 작품을 내가 구입을 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에 팔아서 얼마를 벌어야지, 약간 이런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요. 이런 것보다는 내가 미술 작품과 함께 평생의 동반자로 간다. 그렇다면 너는 미술 작품을 사서 평생 동안 그냥 갖고 있으란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무언가 작품을 하나를 사서 이거를 뭐 몇 년 후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작가를 보면서 이 작가와 함께 성장할 수도 있고요. 여러 작가의 작품들을 뭐 사고 팔고 소장을 오래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평생의 반려자처럼 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초반부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억대가 넘는 작품을 처음부터 딱 이렇게 컬렉팅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떠한 작가를 알게 됐습니다. 어느 전시회 갔더니 작가의 작품 이미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를 딱 봤더니 되게 젊은 작가고 가격대가 많이 높지 않아서 한 점 정도를 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 뭐 집이라든지 이런 데 걸어 놓고서 왔다 갔다 계속 보고 한 달이 보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지났는데 너무 정이 가고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많이 봤기 때문에 친숙해질 겁니다. 그런 후에 나중에 또 봤더니 이 작가가 어디서 전시한다거나 아트페어라든지 갤러리 전시를 통해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작품을 보고 났더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한 점이 아니라 한 2점 정도로 소장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작가와 성장을 해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작가의 성장을 보면서 내가 처음에 200만 원짜리 작품을 샀으면 다음에는 5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비싼 작품으로 저층저층 내 콜렉팅의 범위를 넓혀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내가 이 작가의 후원자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젊은 작가의 작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를 사고 괜찮아서 나중에 2점을 샀다. 그래서 한 4, 5년 후에 봤더니 이 작가의 작품이 더 좋아졌더라. 그렇게 해서 나도 더 콜렉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이 작가의 작품을 뭐 5점이든 10점이든 뭐 시간을 두고 1년에 한 점씩 사서 10년 동안 10점을 내가 콜렉팅을 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작품을 작가에게 직접 사는 경우는 별로 없을 테니까요. 뭐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여러 내가 그동안 콜렉팅을 해오면서 관계를 가진 이렇게 미술 작품을 유통하는 그런 데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작가가 한 10년, 15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중견 작가가 되고 미술계에 있다 그러면 내가 콜렉팅한 게 한 1년에 한 점씩 해서 한 10점, 15점이 됐다. 그러면 내 작품을 가지고 그런 갤러리에 의뢰해서 이 작가의 전시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작가가 얼마니까 나중에 얼마가 되겠지 약고 이렇게 하는 투자 개념보다는 이 작가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들로 동반자로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술 작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니면 지금 뭐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은퇴를 하고 나서 시간 여유가 많았을 때 내가 콜렉팅이라는 직업이, 콜렉터라는 직업으로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국내에도 엄청나게 1년에 뭐 한 40개에서 60개 정도의 아트페어들이 열리고 있고요. 1년에 몇백 개의 전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시를 가서 작품들을 보는 방법도 있고, 나는 되게 해외여행을 좋아한다. 그러면 1년 동안 사실은 뭐 콜렉팅 하러 뭐 해외를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는 지금 현재 1월 달에 아트페이 당다이, 그리고 2월 달에 프리즈 LA, 그 다음에 3월 달에 아트바젤 홍콩, 그 다음에 4월 달에 부산 지역에서 아트페어들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프리즈 뉴욕,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아트바젤,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고요. 그 다음에 뭐 7월이나 8월에는 뉴욕의 햄튼 이런 지역에서 열리고, 올해 뭐 키아프, 한국의 키아프라든지, 10월 달에 프리즈 런던, 그 다음에 피아,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아트워트원 웨스트번드 아트앤디자인, 12월 달에는 미국의 마이애미 비치에서 아트바젤 마이애미 비치, 이런 식으로 거의 매달 굵직굵직한 아트페어들이 열리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뭐 다른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아트페어들이 열리고 갤러리 전시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이렇게 젊은 작가뿐만 아니라 뭐 좀 중견 작가, 뭐 아니면 유명한 작가의 콜렉팅들을 다양하게 해오고 그 작가에 대해서 알고 그런 뭐 미술관이라든지 아트페어에 대해서 안다면 작품을 보는 눈을 기르고 이런 콜렉팅에 대한
재미라든지 그리고 거기 수익적인 부분도 뭔가 이득을 많이 보신다면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작품을 컬렉팅하고 또 몇 년 동안 감상한 후에 이 작가의 가치가 오르면 다시 또 뭐 리세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내가 너무 투자의 목적으로 다가서는 것보다는 이 작가의 가치를 알고 작품을 감상하는 법에 대해서 뭔가 동기부여가 된다면 또 내가 좋아야 더 오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작품을 꼭 사서 갖고 있으면 그거 서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왜? 내가 걸어놨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하루 이틀 사이에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묵혀둔다면 거기에 대한 금액만큼 그냥 묵혀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내가 마음에 들고 마음이 동해서 이 작가와 함께 간다라는 생각으로 걸어놓고 보시면서 내 기분도 좋고 힐링도 된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게 가치가 올랐을 때 리세일 되는 경우에 조금 더 기분 좋게 작품을 컬렉팅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급하게 이게 뭐 지금 현재 미술시장에서 뭐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너무 그것에 너무 동화되셔서 바로바로 작년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니까 내년에 얼마가 될 거야 이렇게 다가서는 것보다는 이 작가에 대한 가치와 함께 동방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컬렉터가 되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 무언가 어디 가서 무엇을 배워야지 라고 되게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작가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미술사를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작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실 때는 멀리 가서 찾지 마시고요. 가까운 성남문화재단에서 미술인문 아카데미에 미술사에 대한 강의도 있고요. 미술시장을 읽는 법, 그 다음에 내가 콜렉터로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들이 좋냐면요. 거기에 오시는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술사적으로 아니면 미술시장에 대해서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뭐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의 의견을 참조를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드릴 것이고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요러한 점들을 체크해 보시고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성남문화재단의 미술인문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의 라이프타임 콜렉팅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트 소믈리에 1, 2, 3, 4편을 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이 미술을 감상하고 콜렉터가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미술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저의 생각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신다면 미술 작품 감상이라든지 미술 콜렉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더 하시고 더 연구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클래스를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뭔가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편의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까 앞으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미술인문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